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2학기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정정책을 강의하게 된 경제학 짱박사 장성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수업의 첫 시간으로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 할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며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교재라든가 강의 방식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정책인데요. 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재정이니까 주체가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1학기 때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도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했죠. 근데 이제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에 다 끝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 상황에서 보면 재정학과 재정정책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기 때는 재정학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에 재정학이란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공공재라든가 외부성이라든가 정부 지출이 팽창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었고요. 재정정책 시간에는요, 주인공이 정부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학기 때 재정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작년 그리고 이번 1학기 이럴 때는 보통 재정학의 원서를 번역한 거 로젠과 그루버 책으로 했는데 사실 원서의 특징과 우리나라 교수님의 특징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장 좋은 책이다 생각하는 재정학의 바이블 이중구 교수님, 조명환 교수님의 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들으시면 다음 학기 혹시 재정학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은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앞부분을 우리가 또 하면 전부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를 하면 재정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재정정책이라는 과목을 다루려고 하고요. 우리 주로 조세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제 메일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셔도 되긴 하는데 메일보다는 아이캠퍼스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질문하시고 내용을, 정보를 제가 답변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도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어떻게 조정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총수요 측면에 충격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거든요. 텍스. 그래서 우리는 텍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정학. 색깔도 이쁘죠? 목차를 보시면 이게 내용이 되게 알기 쉽게 잘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참고문헌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구글링 하시거나 하면 요 레퍼런스를 쉽게 참고문헌 통해서 도서관, 뭐 학술 그 관으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좀 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꼼꼼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가 좋은 책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쉽게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그게 제일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수님들께서 요즘은 이제 교수님 교과서들도 선정하지 않고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습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할 때 도대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야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습득하시고 공부하시고 뒤에 연습 문제 괜찮거든요. 그걸 잘 풀어주시면 다 뭐 충분하게 이 수업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조세, 바람직한 조세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거예요. 어떤 조세가 효율적이고 어떤 조세가 공평한가? 그런 것들 다루게 될 것이고 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개인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개인, 뭐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특히 뭐 소득세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일을 할까 말까, 얼마나 더 할까,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저축을 했을 때 정부가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축할 맛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조금 더 미시경제학적으로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요. 재정정책 하니까 거시경제학의 무슨 승수효과 등등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하실 때는 가능한 한 미시경제학의 뭐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런 거 있잖아.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은데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원론 정도 수업 들으신 다음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노동 공급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에 대한 어떤 감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개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다음엔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볼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들였을 때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재무상태, 재무구조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도 있지만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이런 걸 부과하게 되면 야, 배당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현금으로 사내 유보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배당을 통해서 내가 내 손 안에 소득이 실현되는가 이런 게 될 수가 있지만 뭐 그냥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이득도 생기는 거니까 자본이득이라 할 수 있겠죠. 두 개 간의 차이는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기업의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효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 조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 조세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게 바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거요. 혹시 뭐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법이라는 과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루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세법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그게 아니라 소득세나 부가세, 법인세의 등장 배경과 그리고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큰 주제는 이렇게 기본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기타 재정학의 문제들 해가지고요.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정부의 재정 적자 그리고 공공요금 아니면 지방재정 이렇게 세 개의 꼭지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도 다루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 교재 잘 준비하시고 재정학의 뒷부분을 다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걸로 할게요.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의 재정학 요 책으로 할 거고요. 파트는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란 무엇이며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개별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책을 기준으로 볼 건데 공평성, 효율성, 또 심플해야 됩니다. 또 신축적이어야 되고 정치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밑에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조세에 대해서 얘기한 아담 스미스서부터 머스그레이브, 스티글리즈 등등등 많은 학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가와 노동과 관련된 선택의 모형을 살펴볼 것이고요.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로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이자 소득세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손실을 본단 말이야. 그걸 손실을 완전하게 상기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업. 기업은요. 정부의 조세가 법인세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고 가능한 한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기업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거 살펴볼 것이고요. 자본 조달 방식, 자기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타인 자본, 부채를 이용해서 운영할 것인가 어떤 게 나을지 정부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또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 같은 아이디어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MM 이론이라든가 이자 소득세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누진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누진 소득세를 통해서 공평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밸류 에디드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 단계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거 살펴볼 거야. 옛날에 그 이전에 다단계 거래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비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걸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기업의 투자라든가 고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인세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거나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수업은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할게요. 오프라인도 좋긴 한데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반반 섞어서 했거든. 근데 약간 좀 불편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예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해 봤고요. 강의는요, 제가 그 주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일요일 같은 때는 월요일 날 이렇게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주로 아이캠퍼스에 업로드 하는데, 아이캠퍼스에 업로드 할 때 이게 용량을 제가 찍은 거를요, 압축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압축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경작 짱박사 유튜브 아십니까? 거기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제가 급할 때는 거기다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아이캠퍼스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제가 가능한 한 필요한 자료들은 아이캠퍼스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PPT 같은 자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레퍼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만든 영상이나 이게 있으면 제가 다시 아이캠퍼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각 차시별 학습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각 차시별로 제가 강의를 올려놓으면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수업을 들으셔야지 출석 체크가 인정된다라는 거, 그거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잘 모르겠네. 켜놓고 떠들어라. 나는 그냥 출석은 하겠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네가 학창시절로 되돌아가면 너 어떤 거 하겠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을 그냥 꼼꼼히 열심히 듣는 것도 아주 보람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요 이중구 교수님 책에 교재를 하고요. 요 뒤에 연습 문제와 관련한 해설서가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서를 가지고 또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요 생각을 한다는 차원에서 요 연습 문제 해설서 없이 그냥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아니고요. 네이버에 짱박사 재정학 스터디라고 치시면 제가 이제 세무사에서 재정학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하느냐고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캠퍼스에다가 그 쪽지나 게시판 거기다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가 맨날 아이캠퍼스를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 방법이라든가 뭔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여기 카페로 질문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카페 질문 올라간 거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고요. 저 아니면 또 조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되게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뭐 카페 질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각 차시에 해당하는 강의만 잘 매듭 지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할게요. 원래 경작과에서는 조별 과제라든가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세요 하면 좋은데, 사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것도 많고 준비하실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도록 할게요. 출석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중간고사 40%, 여기는 50으로 됐는데 기말고사 50%, 출석 10% 이렇게 할게요. 요거 40으로 바꿉시다. 오케이? 근데 시험 보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볼지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볼지 그건 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요. 줌으로 감시도 하고 등등 했는데, 약간 온라인으로 보면 객관식
아니면 또 그걸 감시한다 해도 뭐 등등등 있어서 오프라인으로도 할까? 그럼 이제 강의실을 또 마련하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중간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달쯤 지났을 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아이캠퍼스에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꼼꼼히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에 가셔서요. 여러 가지 거기 참고되는 재정학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유튜브에도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 이중구 교수님 재정학 책을 기준으로 해서 PPT를 가지고 짧게 빠르게 설명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PPT를 좀 제가 다시 여러 가지 AI와 등등등 해서 만들어 보려 하거든요. 그건 옛날 PPT인데 그것도 빠르게 된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요. 여기 한 메일 선구장으로 주시면 되겠고 학교 메일은 이겁니다. 이코노믹스예요. 오케이. skku edu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 학교 공식 메일 아니야? 경제학과?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학교에서 이메일 같은 거 신청하세요 할 때요. 요이 땅 했을 때 제가 먼저 경제학과니까 이코노믹스 이걸로 제가 그냥 찜 해놨어요. 사실은 경제학과에서 이거 계정을 비싼 돈을 줄 테니까 너 팔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학교 계정에다가 이코노믹스로 하면 이게 저한테 메일이 오는 거야. 제 개인 메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주에는 그냥 간단하게 수업 소개하는 거랑 또 수업 변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진도를 바로 팍 나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요 기본 강의를 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좀 풀 수 있으면 풀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제로 내줄까? 아니면 풀어서 올릴까 고민 중인데 아마 풀어서 올리는 쪽으로 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아이캠퍼스나 메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